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어떨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사랑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술이란 무엇일까요? 때로는 기쁨을 나누는 축배가 되고 때로는 슬픔을 위로하는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고된 하루의 끝, 동료들과 기울이는 소주 한 잔에 끈끈한 정이 오가고 우리는 그렇게 관계를 맺고 시름을 잊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네는 이 투명한 잔 속에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그림자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술을 인생의 동반자라 여겼던 두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그 잔에 담긴 기쁨과 슬픔, 그리고 희망의 무게를 함께 느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 상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술은 거의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6번은 마시는 것 같아요.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MT 때부터였죠. 선배들이 따라주는 술을 받아 마시면서 이게 어른의 세계구나 싶었어요. 그 짜릿했던 신세계를 맛본 이후로 정말 쉴 새 없이 마셨습니다. 그의 집 한편에는 그가 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작은 창고가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술을 냉장고에 많이 넣어두지 않아요. 이렇게 밖에 둬야 보고만 있어도 든든하고 그날 기분에 따라 시원하게 마실 수 있거든요. 오늘은 어떤 녀석과 만나볼까 하고 고르는 재미가 있죠. 이 술은 용량이 커서 일반 소주의 거의 2배인데 박스로 사다 놓으면 훨씬 경제적입니다. 저건 꾸지뽕 열매로 직접 담근 술이에요. 하루에 한두 잔씩 마시면 머리도 검어지고 건강에 좋다더군요. 술을 예찬하던 그였지만 최근 그의 몸은 이전과 다른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죠. 술을 마시고 다음날 눈을 뜨면 기억이 끊기는 이른바 블랙아웃 현상이 잦아졌어요. 분명 저녁까지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눈을 떠보면 제 방 침대 위인 거죠.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 그 과정이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더는 버티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좀 겁이 나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기억이 사라진다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상우 씨의 변화를 가장 가슴 졸이며 지켜보는 것은 그의 가족들입니다. 특히 어머님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아플까 봐 그렇죠. 원래 우리 집 양반이 상우 아빠가 술을 참 좋아했어요. 매일같이 술을 입에 달고 살았죠. 그러다 췌장암에 걸렸어요. 그렇게 술 좀 끊으라고 할 때는 기등으로도 안 듣더니 막상 병이 들어 오늘 내일 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후회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술 끊으라고 할 때 끊을걸. 내가 왜 안 끊었을까 하면서요. 텅 빈 집, 식탁에 홀로 앉아 술잔을 기울이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는 자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보통 그 시간이면 가족들은 다 학원에 가거나 출근해서 집에 아무도 없어요. 혼자서 저기 식탁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쓰러웠어요. 가족들의 걱정 어린 시선 속에서 상우 씨는 비로소 자신을 돌아봅니다. 제게는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아내와 어머니도 계십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 우리 가족 전체를 위해서라도 저 하나만 정신 차리면 되는 건데 이제 정말 그만해야죠. 서울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 산더미처럼 쌓인 빈 술병들 앞에서 우리는 두 번째 주인공 종식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과 술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금주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이종식입니다. 제게 술은 천사이자 악마였습니다. 위대하고 달콤한 유혹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타임 투 세이 고드바이, 작별을 고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음유시인이라는 별명이 어울리는 그. 술에 웃고 술에 우는 그의 일상은 술로 시작해 술로 끝납니다. 매일 아침 그는 그날 마실 일용할 양식을 경건하게 사옵니다. 난 행복합니다. 그대를 만난 건 이 세상이 준 아름다운 선물이죠. 맛있다. 그는 빈속에 첫 잔을 털어넣는 그 순간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공복 상태를 즐깁니다. 일부러 배가 고플 때까지 최대한 참았다가 이 한 잔을 마시는 거죠. 그 순간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강렬한 희열을 느끼게 해요. 나의 사랑, 나의 당신.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을지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안주는 컵라면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 시원하다. 역시 인생은 한바탕 축제지, 숙제가 아니야. Life is a festival, not a homework. 그가 이렇게 술과 함께한 세월은 얼마나 될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마셨으니 40년이 훌쩍 넘었네요. 한번 발동이 걸리면 일주일, 보름, 심지어 한 달 내내 마시기도 했어요. 하루에 소주 2병, 막걸리 3병은 기본이었죠. 하지만 축제 같았던 그의 삶은 언제부터인가 서서히 빛을 잃어갔습니다. 한때 그의 가장 친한 친구는 도서관이었고 세상 모든 것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낙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술이라는 친구가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술 때문에 놓쳐버린 소중한 것들을 떠올리면 가슴 깊은 곳에서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제는 정말 술과 이별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시면 꼭 다치게 돼요. 과음하고 길을 걷다가 넘어지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고 전봇대에 부딪히고 기억조차 없는 상처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진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를 두렵게 하는 것은 상우 씨와 마찬가지로 기억의 단절이었습니다. 필름이 끊겼다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가 제일 무서워요. 기억이 선명한 직선으로 쭉 연결되는 게 아니라 가물가물, 끊겼다 이어졌다, 듬성듬성 비어있으니까요. 제 존재 자체가 불완전해지는 느낌. 그게 정말 무섭습니다. 제 주위 친구들만 해도 벌써 20에서 30%는 세상을 떠났어요. 술 앞에서는 항우장사도 소용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두 사람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경고를 더는 외면할 수 없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먼저 간을 비롯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소화기내과 김은주 교수를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주하신 게 언제신가요? 어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술로 인해 우리 몸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간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른 장기들은 괜찮은지 전반적인 검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혈액검사와 간 섬유화 검사 등이 진행되고 잠시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우 씨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간 손상 수치 자체는 아직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감마-GTP 수치가 높게 나왔네요. 이 수치는 보통 술이나 지방간 때문에 올라갑니다. 초음파와 간 섬유화 검사 결과는 더욱 심각한 경고를 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간이고 여기가 콩팥입니다. 두 장기의 색깔을 비교해서 지방간 여부를 보는데 아직은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간이 굳어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섬유화 수치와 지방이 끼어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둘 다 정상과 위험의 경계선 바로 아래에 와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여기서 조금만 더 술을 드시면 순식간에 돌이킬 수 없이 나빠질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간경화까지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간은 서서히 나빠지는 장기가 아닙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한순간에 확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끊으셔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면 간에 있는 효소가 알코올을 분해합니다. 하지만 과음을 하면 간의 해독 능력에 한계가 오고 분해되지 못한 지방이 간에 쌓여 알코올성 지방간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음주를 계속하면 간에 염증과 손상이 반복되고 간이 딱딱하게 굳는 간경변으로 진행되며 결국 간암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침묵의 장기간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초기 지방간 단계에서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피검사 수치도 정상일 수 있습니다. 간이 야금야금 손상될 때는 수치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다가 이미 간경변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이 바로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술은 간뿐만 아니라 온몸을 병들게 합니다. 위 점막을 손상시켜 이염과 위궤양을 유발하고 혈압을 올려 심부정맥, 심부정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초래합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의 위험을 키웁니다. 상우 씨의 혈액 검사 결과는 이를 증명했습니다. 공복 혈당인데 130이 넘습니다. 이건 당뇨 기준을 넘는 수치입니다. 이 부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40년간 술을 마셔온 종식 씨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혈당은 물론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도 둘째도 술을 끊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탄수화물이나 기름진 음식 위주의 불균형한 식사, 밀가루, 라면, 튀김 같은 음식도 피하셔야 합니다. 술을 끊으면서 이런 생활 습관을 개선했을 때 우리 몸이 실제로 얼마나 좋아지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은 식단을 점검하고 혈당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부착했습니다. 이제 술잔 대신 건강한 식단과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이어진 습관을 의지만으로 끊어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두 사람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주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서정석 교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드셨나요? 19살 때부터 어제까지 꾸준히 열심히 마셨습니다. 최근에 술을 가장 오래 안 마신 게 며칠 정도 되세요? 닷새 정도요. 그 5일 동안 몸 상태가 어떻던가요? 몸보다는 마음이 좀 허전했습니다. 무료하고 하루가 길게 느껴졌고요. 교수는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손떨림 등 금단 증상을 확인하고 그의 삶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취미 생활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더 술에 의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술 때문에 가족과도 많이 멀어졌습니다. 자녀가 있으세요? 예, 아들 하나 있습니다. 30살입니다. 가슴에 묻어두었던 아들 이야기에 종식 씨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칩니다. 교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술을 정말 끊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이종식이 되었다. 그 모습을 누구에게 가장 보여주고 싶으세요? 우선
제 아들로만 태요. 그렇다면 아드님에게 오늘 문자를 한번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아빠가 오늘부터 금주를 선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요. 아이고,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좋습니다. 알코올 의존은 의지의 문제가 아닌 뇌의 문제입니다.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다리가 부러지면 의지만으로 걸을 수 없듯이 술로 인해 뇌회로에 문제가 생기면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절대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가 진행되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 검사에서 종식 씨는 40점 만점에 37점, 상우 씨는 27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알코올 의존 상태였습니다. 두 분은 정말 마지막 기회, 최적의 시기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아가면 솔직히 말씀드려 현대의학으로도 손쓰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벼랑 끝 바로 직전에 와 계신 겁니다. 벼랑 끝에서야 마주한 진실. 두 사람은 운명처럼 찾아온 마지막 기회를 붙잡기로 결심합니다. 그렇다면 술은 우리 뇌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서정석 교수는 블랙아웃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뇌가 언제 손상될까요? 두 가지 경우입니다. 둔기로 머리를 세게 맞았을 때, 그리고 술을 때려 마셨을 때. 블랙아웃은 쇠망치로 자기 머리를 스스로 내리치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어제 과음했나봐. 기억이 뜨문뜨문 나네라고요. 자기 머리를 망치로 쳐놓고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술을 가끔 마시든 자주 마시든 매일 마시든 내가 견딜 수 없는 강도 이상의 알코올이 들어가면 뇌는 똑같이 고장납니다. 구조적으로 어떤 변화가 오냐고요? 이게 정상인의 뇌입니다. 그리고 이게 알코올 의존 환자의 뇌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두 개의 뇌사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건강한 뇌와 달리 알코올에 손상된 뇌는 쪼그라들어 있었고 곳곳에 검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 뇌가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겹살을 굽고 난 기름때를 뭘로 닦죠? 소주로 닦으면 잘 닦입니다. 알코올은 기름을 녹이는 용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최고급 지방 덩어리입니다. 장기간 과음은 말 그대로 뇌를 녹여 위축시키고 결국 인지 기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알코올을 마법의 탄환이라고 부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신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불면증, 우울, 불안, 기억력 장애를 거쳐 가장 마지막에는 알코올성 치매라는 치명적인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중독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술을 마시면 뇌의 보상회로에서 도파민이라는 쾌락물질이 분비됩니다. 우리는 이 쾌감을 반복하기 위해 계속 술을 찾게 됩니다. 따라서 금주에 성공하려면 술이 주던 쾌감을 대체할 건강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교수는 4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째, 운동처럼 도파민을 건강하게 분비시키는 대체 활동을 찾을 것. 둘째, 배가 고프면 술 생각이 나므로 규칙적인 식사와 건강한 간식으로 허기를 관리할 것. 셋째, 스트레스나 화와 같은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명상을 활용할 것. 넷째, 매일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금주일지를 쓸 것. 또한 내가 술을 원할 때 뇌를 속이는 약물 치료를 병행하여 금단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뇌에서는 이 약이 술인 줄 알아요. 그래서 굳이 술을 마시지 않아도 금단 증상 없이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모든 설명을 들은 두 남자의 얼굴에 비장함과 함께 희망이 어립니다. 아, 이제 제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알겠습니다.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식 씨는 환갑을 맞는 올해 반드시 금주에 성공하여 하나뿐인 아들에게 당당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다짐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이틀이 되고 이틀이 모여 일주일이 될 겁니다. 2주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그날 저녁 종식 씨는 오랫동안 고민하던 휴대폰을 들고 용기를 내어 한자 한자 문자를 써내려갑니다. 수십 년간 전하지 못했던 진심을 담아서 아들, 안녕, 아빠다. 아빠가 환갑을 기념해서 오늘부터 단주를 시작했다. 이번 환갑 선물은 금주로 대신할게. 고맙다. 이번에는 아빠의 멋진 모습을 꼭 응원해줘. 사랑한다. 한 잔의 술이 건네는 달콤한 위로. 그 뒤에 가려진 혹독한 대가. 오늘 두 남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잔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벼랑 끝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들의 용기 있는 발걸음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와 평안이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어떨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사랑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술이란 무엇일까요? 때로는 기쁨을 나누는 축배가 되고 때로는 슬픔을 위로하는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고된 하루의 끝, 동료들과 기울이는 소주 한 잔에 끈끈한 정이 오가고 우리는 그렇게 관계를 맺고 시름을 잊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네는 이 투명한 잔 속에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그림자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술을 인생의 동반자라 여겼던 두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그 잔에 담긴 기쁨과 슬픔, 그리고 희망의 무게를 함께 느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 상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술은 거의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6번은 마시는 것 같아요.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MT 때부터였죠. 선배들이 따라주는 술을 받아 마시면서 이게 어른의 세계구나 싶었어요. 그 짜릿했던 신세계를 맛본 이후로 정말 쉴 새 없이 마셨습니다. 그의 집 한편에는 그가 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작은 창고가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술을 냉장고에 많이 넣어두지 않아요. 이렇게 밖에 둬야 보고만 있어도 든든하고 그날 기분에 따라 시원하게 마실 수 있거든요. 오늘은 어떤 녀석과 만나볼까 하고 고르는 재미가 있죠. 이 술은 용량이 커서 일반 소주의 거의 2배인데 박스로 사다 놓으면 훨씬 경제적입니다. 저건 꾸지뽕 열매로 직접 담근 술이에요. 하루에 한두 잔씩 마시면 머리도 검어지고 건강에 좋다더군요. 술을 예찬하던 그였지만 최근 그의 몸은 이전과 다른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죠. 술을 마시고 다음날 눈을 뜨면 기억이 끊기는 이른바 블랙아웃 현상이 잦아졌어요. 분명 저녁까지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눈을 떠보면 제 방 침대 위인 거죠.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 그 과정이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더는 버티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좀 겁이 나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기억이 사라진다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상우 씨의 변화를 가장 가슴 졸이며 지켜보는 것은 그의 가족들입니다. 특히 어머님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아플까 봐 그렇죠. 원래 우리 집 양반이 상우 아빠가 술을 참 좋아했어요. 매일같이 술을 입에 달고 살았죠. 그러다 췌장암에 걸렸어요. 그렇게 술 좀 끊으라고 할 때는 기등으로도 안 듣더니 막상 병이 들어 오늘 내일 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후회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술 끊으라고 할 때 끊을 걸. 내가 왜 안 끊었을까 하면서요. 텅 빈 집, 식탁에 홀로 앉아 술잔을 기울이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는 자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보통 그 시간이면 가족들은 다 학원에 가거나 출근해서 집에 아무도 없어요. 혼자서 저기 식탁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쓰러웠어요. 가족들의 걱정 어린 시선 속에서 상우 씨는 비로소 자신을 돌아봅니다. 제게는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아내와 어머니도 계십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 우리 가족 전체를 위해서라도 저 하나만 정신 차리면 되는 건데 이제 정말 그만해야죠. 서울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 산더미처럼 쌓인 빈 술병들 앞에서 우리는 두 번째 주인공 종식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과 술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금주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이종식입니다. 제게 술은 천사이자 악마였습니다. 위대하고 달콤한 유혹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타임 투 세이 굿바이, 작별을 고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음유시인이라는 별명이 어울리는 그. 술에 웃고 술에 우는 그의 일상은 술로 시작해 술로 끝납니다. 매일 아침 그는 그날 마실 일용할 양식을 경건하게 사옵니다. 난 행복합니다. 그대를 만난 건 이 세상이 준 아름다운 선물이죠. 맛있다. 그는 빈속에 첫 잔을 털어넣는 그 순간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공복 상태를 즐깁니다. 일부러 배가 고플 때까지 최대한 참았다가 이 한 잔을 마시는 거죠. 그 순간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강렬한 희열을 느끼게 해요. 나의 사랑, 나의 당신.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을지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안주는 컵라면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 시원하다. 역시 인생은 한바탕 축제지, 숙제가 아니야. Life is a festival, not a homework. 그가 이렇게 술과 함께한 세월은 얼마나 될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마셨으니 40년이 훌쩍 넘었네요. 한번 발동이 걸리면 일주일, 보름, 심지어 한 달 내내 마시기도 했어요. 하루에 소주 2병, 막걸리 3병은 기본이었죠. 하지만 축제 같았던 그의 삶은 언제부터인가 서서히 빛을 잃어갔습니다. 한때 그의 가장 친한 친구는 도서관이었고 세상 모든 것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낙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술이라는 친구가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술 때문에 놓쳐버린 소중한 것들을 떠올리면 가슴 깊은 곳에서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제는 정말 술과 이별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시면 꼭 다치게 돼요. 과음하고 길을 걷다가 넘어지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고 전봇대에 부딪히고 기억조차 없는 상처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진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를 두렵게 하는 것은 상우 씨와 마찬가지로 기억의 단절이었습니다. 필름이 끊겼다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가 제일 무서워요. 기억이 선명한 직선으로 쭉 연결되는 게 아니라 가물가물, 끊겼다 이어졌다, 듬성듬성 비어있으니까요. 제 존재 자체가 불완전해지는 느낌. 그게 정말 무섭습니다. 제 주위 친구들만 해도
벌써 20에서 30%는 세상을 떠났어요. 술 앞에서는 항우장사도 소용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두 사람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경고를 더는 외면할 수 없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먼저 간을 비롯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소화기내과 김은주 교수를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주하신 게 언제신가요? 어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술로 인해 우리 몸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간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른 장기들은 괜찮은지 전반적인 검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혈액검사와 간 섬유화 검사 등이 진행되고 잠시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우 씨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간 손상 수치 자체는 아직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감마-GTP 수치가 높게 나왔네요. 이 수치는 보통 술이나 지방간 때문에 올라갑니다. 초음파와 간 섬유화 검사 결과는 더욱 심각한 경고를 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간이고 여기가 콩팥입니다. 두 장기의 색깔을 비교해서 지방간 여부를 보는데 아직은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간이 굳어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섬유화 수치와 지방이 끼어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둘 다 정상과 위험의 경계선 바로 아래에 와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여기서 조금만 더 술을 드시면 순식간에 돌이킬 수 없이 나빠질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간경화까지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간은 서서히 나빠지는 장기가 아닙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한순간에 확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끊으셔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면 간에 있는 효소가 알코올을 분해합니다. 하지만 과음을 하면 간의 해독 능력에 한계가 오고 분해되지 못한 지방이 간에 쌓여 알코올성 지방간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음주를 계속하면 간에 염증과 손상이 반복되고 간이 딱딱하게 굳는 간경변으로 진행되며 결국 간암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침묵의 장기간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초기 지방간 단계에서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피검사 수치도 정상일 수 있습니다. 간이 야금야금 손상될 때는 수치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다가 이미 간경변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이 바로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술은 간뿐만 아니라 온몸을 병들게 합니다. 위 점막을 손상시켜 이염과 위궤양을 유발하고 혈압을 올려 심부정맥, 심부정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초래합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의 위험을 키웁니다. 상우 씨의 혈액 검사 결과는 이를 증명했습니다. 공복 혈당인데 130이 넘습니다. 이건 당뇨 기준을 넘는 수치입니다. 이 부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40년간 술을 마셔온 종식 씨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혈당은 물론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도 둘째도 술을 끊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탄수화물이나 기름진 음식 위주의 불균형한 식사, 밀가루, 라면, 튀김 같은 음식도 피하셔야 합니다. 술을 끊으면서 이런 생활 습관을 개선했을 때 우리 몸이 실제로 얼마나 좋아지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은 식단을 점검하고 혈당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부착했습니다. 이제 술잔 대신 건강한 식단과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이어진 습관을 의지만으로
끊어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두 사람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주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서정석 교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드셨나요? 19살 때부터 어제까지 꾸준히 열심히 마셨습니다. 최근에 술을 가장 오래 안 마신 게 며칠 정도 되세요? 닷새 정도요. 그 5일 동안 몸 상태가 어떻던가요? 몸보다는 마음이 좀 허전했습니다. 무료하고 하루가 길게 느껴졌고요. 교수는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손떨림 등 금단 증상을 확인하고 그의 삶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취미 생활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더 술에 의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술 때문에 가족과도 많이 멀어졌습니다. 자녀가 있으세요? 예, 아들 하나 있습니다. 30살입니다. 가슴에 묻어두었던 아들 이야기에 종식 씨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칩니다. 교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술을 정말 끊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이종식이 되었다. 그 모습을 누구에게 가장 보여주고 싶으세요? 우선 제 아들놈한테요. 그렇다면 아드님에게 오늘 문자를 한번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아빠가 오늘부터 금주를 선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요. 아이고,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좋습니다. 알코올 의존은 의지의 문제가 아닌 뇌의 문제입니다.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다리가 부러지면 의지만으로 걸을 수 없듯이 술로 인해 뇌회로에 문제가 생기면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절대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가 진행되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 검사에서 종식 씨는 40점 만점에 37점, 상우 씨는 27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알코올 의존 상태였습니다. 두 분은 정말 마지막 기회, 최적의 시기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아가면 솔직히 말씀드려 현대의학으로도 손쓰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벼랑 끝 바로 직전에 와 계신 겁니다. 벼랑 끝에서야 마주한 진실. 두 사람은 운명처럼 찾아온 마지막 기회를 붙잡기로 결심합니다. 그렇다면 술은 우리 뇌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서정석 교수는 블랙아웃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뇌가 언제 손상될까요? 두 가지 경우입니다. 둔기로 머리를 세게 맞았을 때, 그리고 술을 때려 마셨을 때. 블랙아웃은 쇠망치로 자기 머리를 스스로 내리치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어제 과음했나봐. 기억이 뜨문뜨문 나네라고요. 자기 머리를 망치로 쳐놓고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술을 가끔 마시든 자주 마시든 매일 마시든 내가 견딜 수 없는 강도 이상의 알코올이 들어가면 뇌는 똑같이 고장납니다. 구조적으로 어떤 변화가 오냐고요? 이게 정상인의 뇌입니다. 그리고 이게 알코올 의존 환자의 뇌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두 개의 뇌사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건강한 뇌와 달리 알코올에 손상된 뇌는 쪼그라들어 있었고 곳곳에 검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 뇌가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겹살을 굽고 난 기름때를 뭘로 닦죠? 소주로 닦으면 잘 닦입니다. 알코올은 기름을 녹이는 용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최고급 지방 덩어리입니다. 장기간 과음은 말 그대로 뇌를 녹여 위축시키고 결국 인지 기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알코올을 마법의 탄환이라고 부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신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불면증, 우울, 불안, 기억력 장애를 거쳐 가장 마지막에는 알코올성 치매라는 치명적인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중독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술을 마시면 뇌의 보상회로에서 도파민이라는 쾌락물질이 분비됩니다. 우리는 이 쾌감을 반복하기 위해 계속 술을 찾게 됩니다. 따라서 금주에 성공하려면 술이 주던 쾌감을 대체할 건강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교수는 4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째, 운동처럼 도파민을 건강하게 분비시키는 대체 활동을 찾을 것. 둘째, 배가 고프면 술 생각이 나므로 규칙적인 식사와 건강한 간식으로 허기를 관리할 것. 셋째, 스트레스나 화와 같은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명상을 활용할 것. 넷째, 매일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금주일지를 쓸 것. 또한 내가 술을 원할 때 뇌를 속이는 약물 치료를 병행하여 금단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뇌에서는 이 약이 술인 줄 알아요. 그래서 굳이 술을 마시지 않아도 금단 증상 없이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모든 설명을 들은 두 남자의 얼굴에 비장함과 함께 희망이 어립니다. 아, 이제 제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알겠습니다.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식 씨는 환갑을 맞는 올해 반드시 금주에 성공하여 하나뿐인 아들에게 당당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다짐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이틀이 되고 이틀이 모여 일주일이 될 겁니다. 2주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그날 저녁 종식 씨는 오랫동안 고민하던 휴대폰을 들고 용기를 내어 한자 한자 문자를 써내려갑니다. 수십 년간 전하지 못했던 진심을 담아서 아들, 안녕, 아빠다. 아빠가 환갑을 기념해서 오늘부터 단주를 시작했다. 이번 환갑 선물은 금주로 대신할게. 고맙다. 이번에는 아빠의 멋진 모습을 꼭 응원해줘. 사랑한다. 한 잔의 술이 건네는 달콤한 위로. 그 뒤에 가려진 혹독한 대가. 오늘 두 남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잔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벼랑 끝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들의 용기 있는 발걸음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와 평안이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어떨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사랑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술이란 무엇일까요? 때로는 기쁨을 나누는 축배가 되고 때로는 슬픔을 위로하는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고된 하루의 끝, 동료들과 기울이는 소주 한 잔에 끈끈한 정이 오가고 우리는 그렇게 관계를 맺고 시름을 잊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네는 이 투명한 잔 속에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그림자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술을 인생의 동반자라 여겼던 두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그 잔에 담긴 기쁨과 슬픔, 그리고 희망의 무게를 함께 느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 상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술은 거의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6번은 마시는 것 같아요.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MT 때부터였죠. 선배들이 따라주는 술을 받아 마시면서
이게 어른의 세계구나 싶었어요. 그 짜릿했던 신세계를 맛본 이후로 정말 쉴 새 없이 마셨습니다. 그의 집 한편에는 그가 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작은 창고가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술을 냉장고에 많이 넣어두지 않아요. 이렇게 밖에 둬야 보고만 있어도 든든하고 그날 기분에 따라 시원하게 마실 수 있거든요. 오늘은 어떤 녀석과 만나볼까 하고 고르는 재미가 있죠. 이 술은 용량이 커서 일반 소주의 거의 2배인데 박스로 사다 놓으면 훨씬 경제적입니다. 저건 꾸지뽕 열매로 직접 담근 술이에요. 하루에 한두 잔씩 마시면 머리도 검어지고 건강에 좋다더군요. 술을 예찬하던 그였지만 최근 그의 몸은 이전과 다른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죠. 술을 마시고 다음날 눈을 뜨면 기억이 끊기는 이른바 블랙아웃 현상이 잦아졌어요. 분명 저녁까지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눈을 떠보면 제 방 침대 위인 거죠.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 그 과정이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더는 버티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좀 겁이 나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기억이 사라진다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상우 씨의 변화를 가장 가슴 졸이며 지켜보는 것은 그의 가족들입니다. 특히 어머님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아플까 봐 그렇죠. 원래 우리 집 양반이 상우 아빠가 술을 참 좋아했어요. 매일같이 술을 입에 달고 살았죠. 그러다 췌장암에 걸렸어요. 그렇게 술 좀 끊으라고 할 때는 기등으로도 안 듣더니 막상 병이 들어 오늘 내일 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후회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술 끊으라고 할 때 끊을 걸. 내가 왜 안 끊었을까 하면서요. 텅 빈 집, 식탁에 홀로 앉아 술잔을 기울이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는 자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보통 그 시간이면 가족들은 다 학원에 가거나 출근해서 집에 아무도 없어요. 혼자서 저기 식탁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쓰러웠어요. 가족들의 걱정 어린 시선 속에서 상우 씨는 비로소 자신을 돌아봅니다. 제게는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아내와 어머니도 계십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 우리 가족 전체를 위해서라도 저 하나만 정신 차리면 되는 건데 이제 정말 그만해야죠. 서울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 산더미처럼 쌓인 빈 술병들 앞에서 우리는 두 번째 주인공 종식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과 술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금주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이종식입니다. 제게 술은 천사이자 악마였습니다. 위대하고 달콤한 유혹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타임 투 세이 고드바이, 작별을 고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음유시인이라는 별명이 어울리는 그. 술에 웃고 술에 우는 그의 일상은 술로 시작해 술로 끝납니다. 매일 아침 그는 그날 마실 일용할 양식을 경건하게 사옵니다. 난 행복합니다. 그대를 만난 건 이 세상이 준 아름다운 선물이죠. 맛있다. 그는 빈속에 첫 잔을 털어넣는 그 순간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공복 상태를 즐깁니다. 일부러 배가 고플 때까지 최대한 참았다가 이 한 잔을 마시는 거죠. 그 순간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강렬한 희열을 느끼게 해요. 나의 사랑, 나의 당신.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을지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안주는 컵라면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 시원하다. 역시 인생은 한바탕 축제지, 숙제가 아니야. 라이프 이즈 에이 페스터벨, 나데이 호머. 그가 이렇게 술과 함께한 세월은 얼마나 될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마셨으니
40년이 훌쩍 넘었네요. 한번 발동이 걸리면 일주일, 보름, 심지어 한 달 내내 마시기도 했어요. 하루에 소주 2병, 막걸리 3병은 기본이었죠. 하지만 축제 같았던 그의 삶은 언제부터인가 서서히 빛을 잃어갔습니다. 한때 그의 가장 친한 친구는 도서관이었고 세상 모든 것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낙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술이라는 친구가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술 때문에 놓쳐버린 소중한 것들을 떠올리면 가슴 깊은 곳에서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제는 정말 술과 이별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시면 꼭 다치게 돼요. 과음하고 길을 걷다가 넘어지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고 전봇대에 부딪히고 기억조차 없는 상처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진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를 두렵게 하는 것은 상우 씨와 마찬가지로 기억의 단절이었습니다. 필름이 끊겼다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가 제일 무서워요. 기억이 선명한 직선으로 쭉 연결되는 게 아니라 가물가물, 끊겼다 이어졌다, 듬성듬성 비어 있으니까요. 제 존재 자체가 불완전해지는 느낌. 그게 정말 무섭습니다. 제 주위 친구들만 해도 벌써 20에서 30%는 세상을 떠났어요. 술 앞에서는 황우장사도 소용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두 사람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경고를 더는 외면할 수 없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먼저 간을 비롯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소화기내과 김은주 교수를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주하신 게 언제신가요? 어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술로 인해 우리 몸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간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른 장기들은 괜찮은지 전반적인 검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혈액검사와 간 섬유화 검사 등이 진행되고 잠시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우 씨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간 손상 수치 자체는 아직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감마GTP 수치가 높게 나왔네요. 이 수치는 보통 술이나 지방간 때문에 올라갑니다. 초음파와 간 섬유화 검사 결과는 더욱 심각한 경고를 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간이고 여기가 콩팥입니다. 두 장기의 색깔을 비교해서 지방간 여부를 보는데 아직은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간이 굳어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섬유화 수치와 지방이 끼어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둘 다 정상과 위험의 경계선 바로 아래에 와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여기서 조금만 더 술을 드시면 순식간에 돌이킬 수 없이 나빠질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간경화까지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간은 서서히 나빠지는 장기가 아닙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한순간에 확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끊으셔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면 간에 있는 효소가 알코올을 분해합니다. 하지만 과음을 하면 간의 해독 능력에 한계가 오고 분해되지 못한 지방이 간에 쌓여 알코올성 지방간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음주를 계속하면 간에 염증과 손상이 반복되고 간이 딱딱하게 굳는 간경변으로 진행되며 결국 간암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침묵의 장기간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초기 지방간 단계에서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피검사 수치도 정상일 수 있습니다. 간이 야금야금 손상될 때는 수치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다가 이미 간경변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이 바로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술은 간뿐만 아니라 온몸을 병들게 합니다. 위 점막을 손상시켜 이염과 위궤양을 유발하고 혈압을 올려 심부정맥, 심부전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초래합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의 위험을 키웁니다. 상우 씨의 혈액 검사 결과는 이를 증명했습니다. 공복 혈당인데 130이 넘습니다. 이건 당뇨 기준을 넘는 수치입니다. 이 부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40년간 술을 마셔온 종식 씨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혈당은 물론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도 둘째도 술을 끊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탄수화물이나 기름진 음식 위주의 불균형한 식사, 밀가루, 라면, 튀김 같은 음식도 피하셔야 합니다. 술을 끊으면서 이런 생활 습관을 개선했을 때 우리 몸이 실제로 얼마나 좋아지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은 식단을 점검하고 혈당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부착했습니다. 이제 술잔 대신 건강한 식단과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이어진 습관을 의지만으로 끊어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두 사람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주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서정석 교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드셨나요? 19살 때부터 어제까지 꾸준히 열심히 마셨습니다. 최근에 술을 가장 오래 안 마신 게 며칠 정도 되세요? 닷새 정도요. 그 5일 동안 몸 상태가 어떻던가요? 몸보다는 마음이 좀 허전했습니다. 무료하고 하루가 길게 느껴졌고요. 교수는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손떨림 등 금단 증상을 확인하고 그의 삶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취미 생활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더 술에 의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술 때문에 가족과도 많이 멀어졌습니다. 자녀가 있으세요? 예, 아들 하나 있습니다. 30살입니다. 가슴에 묻어두었던 아들 이야기에 종식 씨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칩니다. 교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술을 정말 끊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이종식이 되었다. 그 모습을 누구에게 가장 보여주고 싶으세요? 우선 제 아들놈한테요. 그렇다면 아드님에게 오늘 문자를 한번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아빠가 오늘부터 금주를 선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요. 아이고,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좋습니다. 알코올 의존은 의지의 문제가 아닌 뇌의 문제입니다.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다리가 부러지면 의지만으로 걸을 수 없듯이 술로 인해 뇌회로에 문제가 생기면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절대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가 진행되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 검사에서 종식 씨는 40점 만점에 37점, 상우 씨는 27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알코올 의존 상태였습니다. 두 분은 정말 마지막 기회, 최적의 시기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아가면 솔직히 말씀드려 현대의학으로도 손쓰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벼랑 끝 바로 직전에 와 계신 겁니다. 벼랑 끝에서야 마주한 진실. 두 사람은 운명처럼 찾아온 마지막 기회를 붙잡기로 결심합니다. 그렇다면 술은 우리 뇌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서정석 교수는 블랙아웃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뇌가 언제 손상될까요? 두 가지 경우입니다. 둔기로 머리를 세게 맞았을 때, 그리고 술을 때려 마셨을 때. 블랙아웃은 쇠망치로 자기 머리를 스스로 내리치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